예, 안녕하십니까.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7% 고성장의 주포 속 베트남 청년들은 왜 스스로 방문을 잠갔나? 응우엔들도 제가 볼 땐 지금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MG 응우엔들. 얘는 진짜 걔 좆됐죠. 지금 보면 어떤 산업 기반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애초에 성장하는 것 자체도 지금 성장을 다 까보면 뭐 관광업이나 뭐 어떤 그런 거지 고부가가치 산업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베트남 이제 그 응우엔들은 또 실업률이 심하다고 합니다. 물가도 엄청 높고. 참 존망했네 얘는. 저는 근데 뭐 응우엔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온정어린 시선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다 싫어요. 다 깝니다. 예. 그래서 불만이 만약에 있으시다 그럼 구독 취소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엄마가 응우엔 출신이시다 그러면 그냥 구독 취소하시면 돼요. 예. 기분 나쁘시면 그냥 씨발 꺼지시고. 결과는 같지만 원인은 다르다. M4 세대, 사무 세대. 저성장 장기화 및 계층 사다리 단절. 취업난, 치열한 스펙 경쟁, 재산 형성 기회 박탈. 뭐 근데 사실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뭐 이런 것도 AI가 그냥 만들어 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장이 7%뭐 하고 뭐 이런 건 좋아요. 응우엔이 잘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막 10%씩 막 몇 년씩 달리고 그랬었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얘네는 양극화를 못 잡았고, 근데 공산주의 새끼들이 좀 양극화를 못 잡는 것 같아 보면. 공산주의 새끼들이 양극화를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 잘해버리는 막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말만 공산주의지,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특히 공산주의 수뇌부는 제가 볼 때 돈미세 중에 돈미세예요. 어떤 면에서 난 중국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보다 더한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베트남 사무 세대는 연 7% 고성장소 극단적 양극화, 대도시 고물가 소득 증가율을 압도하는 극단적 집값 상승. 얘네도 집값 상승을 만약에 잡을 수 있냐? 저는 모르겠어요. 얘네 못 잡을 거라고 봅니다. 얘네 중국이나 막 이런 애들만큼 어떤 중국은 뭐 그 부동산이나 뭐 어떤 그런 자본이 이렇게 한번 순환이 돼야 이제 체제 변환을 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훨씬 더 달려나갈 어떤 기반이 돼 있었잖아, 중국은. 근데 이 베트남 얘네는 그런 기반도 없고 게다가 이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베트남 애들이. 왜냐면 지들이 막 폼 만들어 본다 그러다가 또 존망하고 전기차 만들어 본다고 하다가 존망하고. 내가 씨발 벼르고 있었거든 니들. 별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뭔가 좆도 없는데 그냥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그러려니 하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 강호동이 말하는 거 마냥 수구나 이제 장난이 좀 지나치다,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 짤? 저 옛날에 무한도전 재밌게 봤었는데 지금은 씨발 다 존망했어. 예능 프로그램도 존나 재미없는 것 같아. 아무튼 근데 거기서 봤는데 수구나 좀 장난이 지나치다. 이 베트남이 딱 그런 느낌이야, 국제사회에서. 뭣도 없고 그냥 뭐 별거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냥 관광이랑 싼 것 때문에 가는데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아는 이렇게 자의식 과잉 심한 애들 있잖아요. 중국은 실제로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실제로 인정하기 싫지만 저 중국 되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중국은 실제로 실력이 있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피와 노력, 피땀 노력, 눈물을 흘린 나라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중국이 우라카이 존나 하고 막 그랬잖아. 우리도 사실 일본한테 우라카이 존나 하고 그런 거거든. 다 베껴. 근데 이 새끼들은 베끼는 노력도 별로 안 해. 보면은. 그냥 네가 다 해줘. 근데 우리가 더 이득은 다 가질 거야. 라는 어떤 그냥 미친 씨발 경계성 지능 느낌. 그러니까 약간 중국은 영악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경쟁자라는 느낌이 있고 진짜 잘하는 느낌이 있는데 베트남에는 그냥 씨발 무슨 그냥 경지 느낌 나는 그런 애들이에요. 예, 보면 좀 존나 좀 띨띨한 새끼들이 많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서글픈 자화상은 같지만 베트남 청년들은 성장의 과실을 마다한 채 스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거야. 그냥 얘네도
가서 일하는 거랑 그냥 있는 거랑 똑같이 그냥 가난해. 집을 못 사. 농구 골대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얘네도 그냥 썰렌 치는 거지. 근데 얘네는 이게 벌써 나와버렸다. 1만 불 달성하기도 전에. 태국이랑 베트남 저는 사이좋게 날아갈 거라고 봐요.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제가 볼 때 뭐 한국을 위협할 나라나 뭐 이런 거는 없다. 물론 제가 뭐 한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 그래요. 그냥. 얘네는 전망했다. 일단. 그래서 베트남의 발전이 두렵습니까? 전혀 안 들었다. 응원. 깝죽거리지 말고 빨리 씨바 바나나 따라. 존나 맞기 전에. 절약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적자. 생존의 수학. 이 SNS를 강타 월급 90만 동. 900만 동. 900만 동이 월급이 얼마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배? 20분의 1이라고 하던데, 20분의 1? 그러니까 45만 원일 거예요, 아마. 45만 원. 시장에서 1000동, 2000동을 흥정하며 2000동 깎아달라는 거면 잠깐만, 얼마야? 200원 깎아달라는 건가? 아야, 500원. 맞아요? 아니잖아. 50원이잖아, 50원. 아, 씨발. 쪽팔리게. 이런다니까. 네. 소득 1000만 동. 대졸 초임 수준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이 380달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냥 대학 나와서 얼마 받아요, 우리나라? 200만원? 200만원, 250 이 정도 받죠? 좀 잘 받으면 300까지 가고.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그냥 평범한 조쏘 들어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월 3천만 원이니까 세전 하면은 한 220, 210 왔다 갔다 할 텐데 210만 원. 그 정도 받죠? 근데 얘네는 얼마 받냐면 얘네는 지금 보면은 5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1400. 아니지. 1470, 1500. 1500원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돈 1500, 49만 원 정도 받는 거네. 우리나라 환율 380달러 1500원이라고 치면 근데 지출은 1250만 동이에요. 1인당 평균 생활비가 그래요. 호치민시에 살면은 돈을 이제 그 임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임대비가 엄청 비쌀 거라고,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호치민시를 월급 1000만 동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35년을 모아야 도달 가능한 내 집 마련.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양극화가 얘네는 진행됐고, 응우엔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 필리핀이에요. 얘네도 아마 출산율이 이렇게 하면은 가파르게 떨어질 거고, 여자들을 아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될 여자들이 대학으로 가면서 결혼을 못 하게 되고, 그럼 출산율이 또 떨어질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태국의 출산율은 거의 0점대로 이제 임박했어요. 저는 이거 레이디보이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흥미롭게 보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태국은. 제가 볼 때 태국은 아마 진짜 처참한 그런 파멸의 어떤 그런 연락봉 따위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평 단칸방의 패러독스. 가장 밀착된 공간, 뭐 가장 완벽한 고리. 월세 500만 동. 그러니까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이 소득이 1000만 동인데 월세가 500만 동인 거야. 미친놈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월세가 잠깐만 190만 원이면은 몇 평이죠? 여기 몇 평인지 안 나와 있네. 베트남의 1인 가구 통계는 11%에 불과하지만 타인과의 동거를 택한 청년들에게 동거에는 오직 비싼 집값을 나눠낼 존재일 뿐이다. 실질적인 정서적 1인 가구는 이미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감옥 마냥 그 같이 이제 있는데 월세만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친한 어떤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아. 개웃기네. 서로의 사생활 미래 고민에 철저히 무게의 타인과 연결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도시, 단절의 인프라. 낯선 이와의 합석이 일상이지만 시선은 오직 스마트폰, 쇼폼에 고정. 최소 주문 금액 제로. 3만 동짜리 커피, 2만 동짜리 반미도 문 앞까지 배달. 와, 이건 좀 좋은데? 이건 좀 써먹어야겠다, 나중에 베트남 가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베트남의 어떤 그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렇게 좆빠지게 일하는지 알겠죠? 걔네 그냥 응원맨들은 그냥 50만 원이 대졸 초임 월급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눈이 돌아가는 거지. 여기서 그냥 씨바 서빙만 해도 300을 받으니까 풀타임으로 돌리면. 그리고 우리 사장들은 군말 없이 얘네가 예예거리면서 복종하면서 노예처럼 이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응원맨들 시키고. 서로 윈윈인 거죠. 제가 볼 땐 다 루스루스로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딱 아구지 제대로 털고 막 뭔가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대를 열어버릴 거니까 강제로 열지 않으면 그냥 바로 그냥 보픈 시키듯이 그냥 오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이 사람 저 지옥불을 믿어주십시오. 보통 사람 아닌 비보통 사람 지옥불을 믿어주십시오. 한국의 1인 가구가 높은 배달비 장벽에 부딪혀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베트남의 편리하고 저렴한 인프라는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갈 최소한의 이유마저 소멸시켰다. 아니 근데 최소 주문 금액이 제로면 이 배달 앱은 어떻게 돈을 버나? 미래를 저당 잡혀 오늘을 견디다. 소확행과 전당포사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땐 응원들을 위시로 한 어떤 그 동남아? 걔네는 어차피 평생을 모아도 어차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쓰는 걸 국가도 안 막죠. 왜 그럴까? 왜냐면 지금 성장률이나 어떤 지금의 경제 순환에 대해서는 최신 아이폰이나 비싼 밀크티를 사는 게 더 이득이 되니까. 도시락으로 밥값을 아끼면서도 비싼 밀크티는 포기할 수 없고, 저는 이 어떤 그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얘네는 그냥 민족성 자체에서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좀 생긴 거지. 왜 결핍이 없냐면 얘네는 그냥 뭐 씨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바나나 열려. 그리고 막 그냥 쌀이 그냥 계속 열려. 그러니까 밥 굶을 걱정이 없어. 근데 한중일은 진짜 그냥 개 독종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같은 저출산이어도 얘네 좀 달라요. 보면은 어떤 밥 굶을 걱정 얼마나 못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한중일 사람들 솔직히 객관적으로 평균 외모 따지면 저는 어찌 보면 응원들보다 더 못생겼어. 눈매나 막 이런 거는 존나 불쾌하게 생긴 느낌이 좀 강하죠. 응원들은 못생긴 거라기보다는. 근데 진짜 한중일의 어떤 얼굴을 딱 보면은 와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이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가슴을 타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얘네가 뭐냐면 결핍이나 이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결핍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는 그냥 오늘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하는 게 좋은 그냥 그런 애들이 있잖아. 지금 한국도 약간 그런 화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아이폰 사고 그래 맞아. 근데 저도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무슨 그냥 씨발 기집애들이 막 최신 아이폰을 막 다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씨발년들 이거 어떻게 산 거냐 그랬는데 할부를 했대. 할부를. 뭐 몇 개월이냐 뭐 이런 거는 어차피 그녀는 영어도 못 알아듣고 저도 뭐 씨발 베트남어로 막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안 물어봤는데 뭐 씨발 뭐 할부 뭐 한 몇 년 했겠죠. 1, 2년 하지 않았을까? 1, 2년 2년은 했겠다. 진짜로 얘네 월급 따지면 뭐 월급에서 뭐 한 10만 원 나간다고 하면은 할부 그걸로 저축이 사라진 청년들은 오토바이를 전당포에 맡기며 오늘의 팍팍함을 잊는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는 베트남, 무너지는 성장 엔진.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택 100만 호 건설과 출산 장려금을 대책으로 쏟아내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2021년 2.11명, 2024년 1.91명, 그 다음에 호치민시 1.51명. 중국이 왜 자궁을 개발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볼 때 중국이 인공자궁을 개발해서 진짜 인공애가 나오면 중국이 저는 미국을 이기고 패권국 도전하는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중국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걔는
걔네는 그냥 미친놈들이라고. 근데 뭐 베트남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베트남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애 많이 낳는 거나 뭐 바나나 따기, 지금 뭐 그런 거 정도밖에, 관광업밖에 없는데 지금 성장률에 취해서 사실 안이하게 대책을 짜고 있죠. 출산율도 1.91명 정도고. 근데 아이폰이나 뭐 이거는 다 보급돼서 애들이 실상을 다 알아.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애를 안 낳아. 그리고 대학을 공부해. 그러면서 또 인프라가 또 깔리고 막 좀 먹물 배운 거 마냥 또 뻗대고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려. 그러면 그냥 좆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태국도 못 이겨.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결핍이 아닌 심리적 단절의 문제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AI가 마음대로 쓴 거고,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서 심리적 단절이 온 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의무원들의 어떤 마인드셋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문제다. 그럼 씨발 심리적 단절 맞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응우엔들의 어떤 그 경제적 문제가 맞아요. 경제적으로 한 8만 불 이 정도 되잖아. 그럼 늙어도 돼. 그냥 씨발 수입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북유럽에서 좆됐지만 노인네들은 알 바 아니죠. 왜? 노인네들은 돈 많은 곳에서 저택에서 보호받으면서 요양사랑 같이 평안한 안락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 노인네들이 아마 꿈꾸는 것 같은데 두고 봅시다. 그게 과연 될지. 그게 될지 한번 두고 보고. 아무튼 결론은 응우엔들도 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응우엔의 발전이 두렵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발전할 일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